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두치의 손여우입니다. 인생의 즐거움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쁨 중에 하나가 바로 먹는 즐거움인데요. 이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중요한 게 바로 치아 건강입니다. 음식을 씹을 때 턱이 아프거나 덜그덕 소리가 난다면 이 먹고 씹는 일이 불편하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건강에도 적신호가 된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집 두치 시간에는 런던 치과의 한원섭 원장님과 함께 턱관절 장애와 함께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주변에 흔치 않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에서 보시면 뭐 많은가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 병원에도 턱에 통증이 있다, 소리가 난다 하는 이런 턱관절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현대인의 4명 중 1명에서 턱에서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 총이 증상을 겪고 있고 증상이 심해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분도 전체 인구의 5에서 7%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 턱에서 잡음이 나거나 조금씩 소리가 나는 게 저는 턱관절 장애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럼 먼저 턱관절 장애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아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잠깐 설명드리면 네. 턱관절은 아래 턱뼈와 머리뼈 이 두 뼈를 연결하는 관절입니다. 입을 벌리고 씹고 말하고 삼키는 모든 턱 운동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턱 관절이 빠지거나 관절 사이 물령뼈가 정상 위치를 벗어난 것처럼 이 관절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합니다. 네. 단단하고 질긴 음식을 즐겨 먹거나 평소 이를 꽉 깨물거나 충치, 풍치가 있는 경우 또한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경우 부정교합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성에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이 가운데 20, 30대에서 호발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고등학생이나 수험생, 고시생 등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턱관절 장애가 또 얼마나 심각한 질환인지 환자분의 말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지난해 겨울부터 턱관절에 이상이 있어 저희 병원을 찾으신 경우입니다. 네. 이렇게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턱관절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쪽은 턱관절이 이렇게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아래 턱이 머리뼈에 점점 가까움으로써 어떤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네.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씹을 때 이렇게 힘이 없으니까 물론 음식물이 제대로 못 나가서 배도 불편하고 또 이 관절이 이쪽이 아프다 보니까 두통이며 어깨 결림이고 굉장히 온몸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이 턱 때문인 줄 모르고 턱관절 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인데요. 네. 처음엔 갑자기 입이 벌어지지 않으면서 턱관절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음식을 먹는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네. 이런 통증이 두통을 유발하거나 목, 어깨 통증으로 확산되고 심한 경우 우울증까지 유발하는데 환자분들이 목 디스크로 오인하거나 네. 두통 때문에 내과나 이비인후과를 찾다가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턱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까지 또 발전되는 게 시간 문제라고 하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나요? 가장 기본적인 치료로는 우선은 통증이 나타났을 때 네. 진통 소염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의 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또한 집에서 온찜질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교합을 조정하는 스프린트라는 교합 안정 장치를 끼우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네. 자, 교합 안전 장치 어떤 장치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거는 본인의 치아에 맞게 만든 투명한 플라스틱 장치로 네. 윗니와 아랫니를 서로 맞도록 해서 턱을 정상 위치로 오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덜 나게 되고 턱관절 주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서 근육 피로를 덜어줍니다. 네. 스프린트는 밥 먹을 때만 제외하고 하루 24시간 약 3, 4개월간 끼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턱
턱관절이 한 90% 이상 완치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 뭐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몇 개월 정도만 참으면 거의 다 모든 환자들이 완치가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걸 또 미루거나 또 그러지 마시고요.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턱관절에 대해서 만약에 아프신 분들은요. 자, 미용 면에서 중요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치아 교정. 턱관절 치료에도 좋은 방법이라고요. 치아 교정이요. 그렇죠. 치아 교정이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정교합은 관절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어금니의 경사가 맞지 않아서 한쪽이 기울어지면 턱관절 장애가 오거나 특히 사랑니의 경우는 어금니의 교회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교정 치료를 하면 증상의 많은 부분에 개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자, 저희와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내가 턱관절 장애가 아닌가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이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턱관절 검사법이 있으면 좀 미리 예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끼손가락을 양쪽의 귀 구멍에 넣고 약간 누르면서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어 봅니다. 이때 턱관절 부위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프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손가락 3개를 붙여서 입안에 넣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이 3개의 손가락이 부드럽게 입안에 들어갈 정도로 입이 벌어지지만 그러지 못하면 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거울을 보면서 입을 천천히 벌렸다 다물어 봅니다. 이때 입이 벌어지고 다물어지는 모양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든지 하면 턱관절에 이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방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찾기 전에 이제 스스로 조금 가능하다면 급한 대로 좀 간단하게 치료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주시죠. 그렇죠. 턱관절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얼굴 근육과 입 주변 근육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귀 아래 턱관절 주위와 관자놀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문지르면서 마사지하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핫팩이나 뜨거운 물수건을 이용해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5분 정도 데웠다가 또 5분 정도 떼었다 하는 식으로 반복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또 오래 씹어야 되는 육포나 오징어 같은 이런 딱딱한 음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많은 분들이 껌이 치아에 좋다고 많이 씹으시는데 껌이 그렇게 턱관절에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과에 정기적으로 나오셔서 검사 받으시고 이상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턱관절 장애, 이게 뭐 어떤 생명을 바로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부분, 질환은 아니지만 이 턱관절 장애로 인해서 머리, 또 어깨, 또 목, 심지어는 우울증까지로도 크게 또 확산될 수 있는 병인 만큼 절대로 방치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런던 치과의 한원섭 원장님과 함께 또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